여러분, 혹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갑자기 찾아온 경제 한파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요즘, 정부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놓치는 지원금 없이 모두 받아가세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치솟는 에너지 비용까지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요즘입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은 매일매일이 전쟁 같으실 텐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정부가 2025년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다면 누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받는 분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김 할머니는 매달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원받고 계십니다. 이 민생지원금은 김 할머니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저소득층 개인도 지원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연금을 받으시거나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인해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거의 100%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지는데요.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30만 원, 2인 가구는 40만 원, 그리고 3인 이상 가구는 최대 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이 씨는 30만 원,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박 씨 가족은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같은 가구 내에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지급 일정과 방법인데요. 2025년 7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보통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입금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여러분이 기존에 생활 혜택을 받던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네, 맞습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거로운 서류 작업이나 주민센터 방문 없이 지정된 계좌로 현금이 직접 들어오는 방식이라 매우 편리합니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어떤 용도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나중에 다시 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추가적인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돈은 인플레이션으로 높아진 물가를 감당하고 전기나 가스 같은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며 무더운 여름철 냉방비에 보탬이 되도록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 민생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 지급이라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존에 받고 있던 생활비나 주거비 같은 혜택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이 지원금은 기존 혜택에 더해지는 추가적인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수가 많은 대가구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특히 이 지원금은 긴급복지 지원이나 통신비 지원과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 가족은 5인 가구라 민생지원금 50만 원을 받고 거기에 추가로 통신비 지원금과 긴급복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지원금은 여러분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입금되는 즉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 혜택을 받는 계좌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면 미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명의 계좌로 변경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좌가 해지되어 있다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7월 20일까지 계좌 상태를 꼭 확인해 주세요.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매달 빠져나가는 통신비도 만만치 않으시죠?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통신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통신권을 누릴 수 있도록 통신비 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기존에 받고 있던 통신비 할인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일시적인 특별 지원금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통신비 고지서에 깜짝 선물이 추가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이 통신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과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저소득층 개인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과 장애연금 수혜자, 자활 프로그램 참가자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홀로 사는 박 씨 할머니는 매달 통신비를 지원받고 계신데 이 지원금은 기존 할인에 더해져 추가적으로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 일부 기초연금 수급자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지원 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여러분의 전화요금제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통신비가 5만 원인 김 씨는 최대 10만 원을, 한 달 통신비가 8만 원인 이 씨는 최대 15만 원을 지원받는 식으로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 요금 자동 공제 방식입니다. 월 통신 요금에서 최대 10개월 동안 매달 최대 2만 원까지 자동으로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통신 요금이 3만 원이라면 10개월 동안 2만 원씩 할인받아 총 2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통신권 모바일 쿠폰 방식입니다. 모바일 쿠폰 형태로 발행되어 인터넷 요금이나 전화 요금을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쿠폰은 마치 백화점 상품권처럼 편리하게 통신 요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통신사는 이 바우처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추가 데이터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통신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통신비 지원금은 민생지원금과 달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5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가까운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은행 계좌 사본입니다. 만약 바우처 옵션을 선택하신다면 통신요금 고지서나 납부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자격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은 신청 후 약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요금 공제를 선택하신 분들은 신청 다음 달부터 공제가 적용되고 바우처를 선택하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를 받은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기존 통신 할인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선불폰이나 일부 알뜰폰 요금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통신사들이 추가 데이터 같은 혜택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도 있으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 지원금도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른 복지 혜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바우처는 유효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지원금은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통신요금이 높거나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이나 청년 수혜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간단한 인증만으로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장기적인 통신비 전략을 원한다면 청구서 공제 방식을, 당장 급한 통신비 결제가 필요하다면 바우처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바우처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예상치 못한 불행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혹은 재해와 같은 위기 상황은 가계를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죠. 정부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이러한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직면한 가정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말 그대로 긴급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것으로 위기에 처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30만 원의 임시 특별 지급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특정한 위기 상황에 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가장이 사망한 경우, 심각한 재해나 화재로 인해 주거지가 손실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 상황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가장인 철수 씨는 최근 회사가 폐업하면서 갑자기 실직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철수 씨는 긴급복지 지원금 신청을 통해 당장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위기의 심각성과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지급도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은 현금 또는 은행 송금 방식입니다. 상황에 따라 직접 수령도 가능하며 이 지원금 역시 기존 생활 혜택과는 별도로 지급되고 여러분이 받는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긴급복지 지원금은 그 이름처럼 긴급하게 지급됩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되면 당일 또는 3일 이내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른 위기 상황의 경우에는 심사 후 1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밤 화재로 집이 모두 타버린 영희 씨 가족은 다음 날 바로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아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급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원금 또한 민생지원금과는 달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행히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긴급복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그리고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증명서, 병원 진단서나 영수증, 사망진단서, 사고보고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은행 계좌 사본도 필요합니다. 이 긴급복지 지원금은 민생안정기금과 통신비 지원금과 함께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받은 금액은 다른 복지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지급 후에는 희망복지지원단 같은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무료 상담이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허위 신청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지원금을 받으려 할 경우 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당할 뿐만 아니라 징역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위기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는 문자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실직했거나 갑작스러운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분, 재해나 화재, 도난 등으로 주거비가 필요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독거노인처럼 취약한 가구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지역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더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심사 과정에서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감액될 가능성도 있으니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복지센터나 자활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문의해 보세요. 지금까지 3가지 정부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고 여러분이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3가지 혜택을 모두 합치면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든든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김씨 가족이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하고 통신비까지 지원받는다면 민생지원금 50만 원, 통신비 지원금 20만 원, 긴급복지 지원금 30만 원을 합쳐 총 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3가지 지원 프로그램은 각각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통신비, 긴급 상황이라는 다른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각 지원금의 지급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은 기존 생활 혜택을 받던 계좌로 자동 현금 입금됩니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어서 편리하죠. 하지만 통신비 지원은 청구서 공제 또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긴급복지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이 역시 위기 상황 발생 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 지원금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민생지원금은 7월 20일까지 여러분의 은행 계좌 상태를 꼭 확인해 주세요. 기존에 생활 혜택을 받던 계좌가 활성화되어 있고 동결되거나 해지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좌에 문제가 있다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이 2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통신비 지원은 2025년 7월 15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청해야 하며 긴급복지 지원의 경우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지원금을 꼭 신청하거나 확인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저소득층 개인은 민생지원금을 자동으로 받게 되니 계좌 상태만 확인하고 통신비 지원과 긴급복지 지원은 꼭 신청하세요. 최근 실업이나 사고, 질병을 겪은 가구는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오는 가구는 통신비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인 이상 가구는 민생지원금을 최대 금액인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동으로 입금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은 민생지원금 30만 원에 통신비 지원 20만 원,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 30만 원까지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지원금을 모두 신청해 보세요. 장애인 가구는 민생지원금과 통신비 지원 대상이며 의료비로 인한 긴급복지 지원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민생지원금을 최대로 받을 가능성이 높고 통신비 지원과 보육비용에 대한 잠재적 긴급복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실직하거나 사업을 폐쇄한 가구는 긴급복지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의료비가 급증하는 가정, 재해나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정도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도 알려드립니다. 민생지원금 자동 입금을 확인하지 않아 계좌 문제로 미지급되는 경우, 통신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을 허위로 신청하여 환수 및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
그리고 유효 기간 내에 통신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아 만료시키는 경우 등입니다. 몇 가지 추가 팁을 드리자면 은행 계좌 상태가 불확실하다면 가장 최근에 사용한 혜택 계좌로 변경 신청하여 지급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비 지원의 경우 당장 급한 비용이 있다면 바우처 옵션을, 장기적인 통신비 전략을 원한다면 공제 옵션을 고려해 보세요. 긴급복지 지원은 실업수급서, 진단서, 재난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당일 지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위기가 지속되거나 새로운 위기가 발생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지역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상담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지로 앱을 적극 활용하면 민생지원금 지급 현황 확인부터 다른 혜택 문의 및 신청까지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름철 냉방비, 교통비, 식비 등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으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궁금한 점은 긴급복지 콜센터 129번이나 복지로 웹사이트의 FAQ 섹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심사에 대한 중요한 참고 사항인데요. 긴급복지 지원은 소득 및 자산 심사가 필요합니다. 최근 수입이 감소했다면 급여 명세서, 고용보험료 상실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러한 새로운 지원금은 여러분의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이나 생활 혜택 같은 기존 복지 혜택이 줄어들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 없이 신청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민생안정기금과 긴급복지 지원은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현금 지급이며 통신비 지원 바우처는 통신비 결제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정부 지원금 어떠셨나요? 민생지원금, 통신비 지원금,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금까지 올 여름 여러분의 생활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든든한 혜택들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정부가 마련한 이 지원금들이 여러분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는 것 없이 모두 받아가세요. 여러분의 안정된 삶을 응원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